네,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정보 처리 기사 실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에서는 바로 이제 정보 처리 어떤 실무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루게 되겠는데요. 자, 크게 이제 나눠봤을 때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 시간 바로 요구사항 확인하고 하는 그런 어떠한 첫 번째, 자, 1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어떤 5개의 차수로 나누겠는데요. 그중에 먼저 첫 번째, 바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SDLC, 그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시 해서 5차시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사실 저희 필기에도 나와 있었던 거였죠. 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어떻게 생성을 해서, 그러죠? 운용을 하고, 그 다음 유지 보수하는 일련의 그런 어떠한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어떠한 소멸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것을 생명주기다 또는 개발주기다 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발, 그다음 운용, 유지 보수 등의 각각의 단계들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주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히 설명하면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만드는 것부터 생성부터 그러죠? 운용을 해서 나중에 그 이제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하기가 힘들고 또 새로운 어떠한 기능이 추가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폐기하고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 저게 바로 우리는 생명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각각의 그 단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내가 이제 어떤 업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갖다가 검토하게 되겠죠? 네, 타당성 검토. 네.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제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 네. 어떤 목표도 설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떠한 개발하기 위한 여러 어떤 조사, 환경조사, 시스템 조사 같은 걸 수행하는데 저게 바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계획에서 많은 어떤 정보들을 갖다 수집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 이제 분석해야 되겠죠? 네, 계획 분석, 네, 분석하게 됩니다. 자, 시스템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같은 것들 우리는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분석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현. 자, 구현하는 걸 우리는 코딩,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바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단계가 우리가 개발 단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개발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걸 갖다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갖다 인수인계 시키는 거겠죠. 자, 인수인계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그걸 갖다 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어떠한 새로운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취약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업데이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바로 유지보수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소프트웨어는 바로 계획부터 타당성 검토부터 어디까지 유지보수까지의 일련의 그 과정을 갖다가 단계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는 생명주기 모형이다. 또 생명주기, 또 개발주기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생명주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네. 아주 이제 전통적인 그런 어떤 생명주기 모형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폭포수 모형입니다. 워터폴, 폭포수 모형이다. 자, 여기의 특징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어요. 전통적이고 고전적입니다. 자, 이것은 각각의 단계. 자, 요 각각의 단계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타당성은 좀 생략을 하고요. 계획 단계가 있었죠? 네, 계획 단계. 그 다음 분석 단계가 있었죠? 네. 그걸 갖다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계도 하고, 그 다음 구현도 하고, 그 다음 또 테스트하고, 네, 이와 같은. 자, 이런 단계들을 갖다가 반드시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진행해주는 그런 모형이 바로 폭포수 모형이다. 네. 그래서 위에서 폭포수가 이게 떨어지듯이,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것의 특징은 반드시 순차적이다라는 겁니다. 순차적이다. 한 단계씩만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계획을 갖다가 하고 갑자기 이렇게 설계를 간다든가 구현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계별로 진행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단계별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또 사실 이것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이 계획서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산출물이 또 분석서가 만들어지고 또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겠고 자, 이와 같은 어떤 각각의 산출물이 명확하게 되면서 한 단계씩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꼭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자, 이런 어떠한 형태를 우리는 폭포수 모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장단점 볼까요? 자, 장점으로는 바로 순차적이다. 계속 같은 말이 좀 중복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오래전부터 개발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공 사례, 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어떤 사용 사례가 우리가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네. 각 단계별 어떤 정의와 활동이 명확하다, 분명하다. 그리고 산출물도 명확하다. 자, 금방 이야기한 대로 계획 단계를 끝나게 되면 산출물이 나오고요. 분석 단계 끝나게 되면 산출물이 나오고 설계 단계 되면 산출물, 구현 단계, 테스트 산출물들이 명확하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은 폭포수의 중요한 장점이 되겠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 단계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새로운 사용자가 요구를 했어요. 사용자 요구사항. 네. 사용자 요구사항이 딱 발생이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 설계 단계에서 바로 이걸 갖다가 추가시킬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죠? 그럼 다시 여기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자, 결론적으로 바로 퍼포스 모형의 어떤 단점은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마다 사실 오류 없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네. 자, 그런 어떤 하나의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통적 방법의 퍼포스 모형은 이러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이제 개선된 그런 어떤 방법이 나오게 됐는데요. 저게 바로 이제 프로토타입입니다. 자,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시제품이에요. 네, 샘플을 만들어서 직접 사용자에 보여주는 것이죠. 사용자 요구사항을 갖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미리 어떠한 시제품을 만들어 봅니다. 프로토타입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제품이에요.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시제품, 프로토타입, 그러죠? 저것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쭉 진행을 하기 전에, 그러죠? 요구 분석을 하고 개발하기 전에 사용자 요구사항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웹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웹페이지에서 내가 우리가 처음에 요구사항대로 만들어 봤어요. 네. 여기 메뉴를 만들어 달래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공지사항 넣어 달래요. 그러죠? 게시판 넣어 달래요.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럼 다시 또 시제품을 또 만들어 주는 것이죠. 네. 행과열을 이용을 해서 어떤 주 메뉴를 만들고 또 보조 메뉴 만들어내고 어떤 공지사항을 갖다 띄우고. 네. 그래서 여기서 OK가 딱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해주는 그런 어떤 단계가 바로 프로타입입니다. 프로타입 시제품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네. 요구 분석하고 그다음 바로 프로타입 설계를 하고요. 프로타입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 고객한테 보여줘서 고객의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약간 개선할 점이 있다. 그럼 개선을 하고 그다음 완제품을 구성해 주는 이런 단계. 자, 따라서 프로타입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갖다가 직접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사항 반영이 쉽다. 자,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이 가장 용이한 것은 바로 프로토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러죠?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그 중간에 어떤 결과물의 일부나 모형을 볼 수가 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개발자나 의뢰자, 즉 사용자 모두에게, 그러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들을 제시하는 것이죠. 네.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시한다. 그 다음 필요시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수정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타입의 중요한 우리가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단점은 네, 사실 이런 시제품하고 또 새로운 우리가 완성된 그 제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또 실제적인 어떤 완제품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단점들이 우리가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퍼포스 모형이라든지 프로타입 모형의 어떤 두 가지 또 장점을 따가지고 새로운 개발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저게 바로 나선형 모형입니다. 나선형. 네. 퍼포스 모형, 순차적이고 시제품, 그러죠? 타입의 모형의 장점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단계가 나선형 모형이다. 자, 나선형은 크게 이제 개발 단계를 4개의 단계로 일단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실제적으로 구현 개발을 하고요. 또 고객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다랗게 봤을 때는 4개의 단계로 나눠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이 나선형 모형은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분석도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위험 분석이 있다는 위험 분석. 네. 위험 분석이 있다는 거, 저게 나선형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능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딱 만들고, 네.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딱 나와서 이상이 없다.
네, 그러면 다음 단계 또 진행하는 겁니다. 네, 이상 없다. 또 다음 단계 진행하고요. 다음 단계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아주 대형의 시스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나선형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나선형 모형은 분석 단계에서 뭐가 있다? 위험 분석 기능이 있다. 따라서 위험 관리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들을 갖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네, 반복을 해서 최종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완성시키는 그런 어떠한 방법이 바로 나선형 모형이다. 네. 그래서 점점 증가되면서 시스템을 갖다 확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점증적 또는 점진적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주로 이제 이것은 이제 대형, 그러죠? 대형 시스템 개발을 갖다가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나선형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과거부터 또 현재까지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의 포포스 모형, 프로타입, 나선형 모형이 있는데요. 네. 자, 이것은 사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계획부터, 그러죠? 쭉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어떤 완성시키는, 그러죠? 네. 어떤 완제품까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것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번 볼게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런데 요즘에 어떠한 시대의 반영은 이런 어떤 주기가, 제품 개발하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 보세요. 한 3개월마다, 그러죠? 몇 개월마다 계속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부터 앞에서 이야기한 전통적인 분석, 설계, 구현, 그다음 테스트 이런 과정을 가지고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떠한 기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 어떠한 모형을 우리는 애자일 모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이것은 사용자 요구가 계속 어떤 급변하게 되겠고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저기에 맞춰서 빠른 주기, 짧은 주기 동안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시키는 그런 방법, 이게 바로 애자일 모형이에요. 자, 고객의 요구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을 해서 짧은 주기 안에 무엇인가를 개발을 갖다가 계속 반복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제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죠? 요거 이제 최종적인 어떤 완제품의 기능이라고 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포포스 모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걸 갖다가 완성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애자일 모형은 저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기능이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설계, 구현, 테스트 해가지고 분석부터 해가지고 어떤 기형을 작은 어떤 기능을 갖다가 구현을 합니다. 네. 자, 테스트해서 요거 이제 완성이 딱 되게 되면은 다음 기능을 추가시키는 것이죠. 추가시키면서 다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과정을 또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좀 더 이전에 있던 기능에다가 새로운 기능이 또 추가가 되겠죠. 네. 이 그림의 어떤 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그러죠?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모든 기능을 완성할 때,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그러죠? 최종 어떤 완성된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시키는, 결국 작은 기능부터 점점 추가해서 어떠한 완성된 기능을 갖다가 완성된 시스템을 갖다 구현시키는 이런 방법, 이게 바로 애자일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각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죠. 그리고 개발 주기가 이런 개발 주기를 갖다가 애자일 모형에서는 이터레이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터레이션.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 동안에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전의 기능에다가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키는 것이고 계속해서 완성시키는 이런 단계. 네. 그래서 각 주기마다 생성되는 결과물을 점증적으로, 그러죠? 계속 추가해 나가면서 개발해서 최종 시스템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그런 어떤 바로 이런 모형을 애자일 모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 되겠고요.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 개발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자일 모형에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러 어떤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XP라고 하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방식도 있고요. 스크램 방식도 있고요. 네, 그다음 칸반, 그다음 기능 중심.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애자일 모형을 갖다가 통해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하나의 모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하겠는데요. 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이전에 전통적인 방법인 포포스 모형 한번 볼까요? 포포스 모형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네. 그럼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요 뼈대를 만들고, 그러죠? 안장을 만들고, 핸들을 갖다가 붙이고, 바퀴를 갖다가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전거를 완성시키는, 자, 이런 어떤 순차적인 방법이었죠.
근데 애자일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자전거다. 그러면은 아주 작은 자전거부터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네. 그래서 한 이틀 동안에 자전거 어떤 예를 들어서 유아용 자전거, 세발 자전거를 만들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많이 타는 그런 자전거도 만들어내고, 네. 그 다음에 생활용 자전거 만들어내고, 네. 그 다음에 MTB 만들어내고, 그 다음 사이클 만들어내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 가면서 완성시키는, 처음부터 이건 자전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해서 기능을 추가시켜서 이렇게 점증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애자일 방식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폭포수와 애자일의 분명히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애자일 모형에서는 그런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가치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치는 바로 무엇이냐? 애자일 모형은 어떠한 처리해주는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나 어떤 도구보다는 개인의 상호작용, 그러죠? 네. 개인의 어떤 사용자, 어떤 의뢰인의 그런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데 더 큰 가치를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문서, 그러죠? 그냥 어떤 계획서라든지 앞에 산수, 그죠? 그 다음 아까 분석서라든지 그런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그러죠? 소프트웨어에 더 가치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계약의 어떤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업, 그러죠? 고객과의 협업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겠다. 계획에 따르는 것보다는, 그러죠? 어떠한 계획을 진행하다가 사용자 요구사항이 바뀌고 어떤 새로운 요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데 가치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에 따르는 것보다는 변화의 대응에 더 큰 가치를 둬야 되겠다는, 그래서 애자일 모형에서는 중요한 네 가지의 가치를 갖다가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개발 방법론이 우리가 애자일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조금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가끔 가다가 가로넣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애자일 모형의 가치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애자일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실제적인 어떤 개발 방법 중에 하나가 XP라는 게 있습니다. XP,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XP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 참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객의 참여,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고객의 참여와 개발 과정의 그 반복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기본적으로는 애자일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네, 들어가는데 그 애자일에 어떤 그 기법 중에 XP도 있고 스크럼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XP는 고객 참여를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떠한 소규모의 개발 조직이 불확실하고 요구사항 변경이 많을 때, 그러죠? 그때 적합한 어떤 애자일 방법론이 바로 X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릴리즈 기간을 짧게 반복. 자, 여기서 릴리즈라는 얘기는 어떠한 내가 아까 한 이터레이션이라고 그랬죠? 한 주기 안에 무엇인가 완성되는 그런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릴리즈 기간을 짧게 한다는 것은 바로 짧은 주기 동안에 무엇인가 만들어내고요. 그다음 새로운 기능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러죠? 계속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반복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것도 나오네요. 반드시 고객 참여에 의해서 테스트. 네. XP의 특징은 매번 테스트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속적인 릴리즈 테스트를 갖다가 수행을 하는 것이다. 특히 XP는 5가지의 핵심 가치. 네. 요거 우리 필기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것을 XP에서는 5가지의 핵심 가치가 또 준비를 하고 저거 갖다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죠. 의사소통. 자,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죠? 아까 고객과의 의사소통, 또 팀원과의 의사소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겠다. 단순성, 그렇죠? 그 다음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러죠? 어떤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펙, 네, 바로 어떠한 팀원 간의 상호 존중하에서 바로 우리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나온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시켜야 된다. 여기 바로 XP의 5가지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P에서는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갖다가 또 강조하면서 우리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주요 실천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 XP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할 때 혼자서 개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 그러죠? 페어 프로그램, 짝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프로그램을 갖다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책임을 갖다가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죠.
한 명은 개발하고 한 명은 어떤 요구를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해주는 짝 프로그래밍의 어떤 특징이 있다. 자, 같은 이제 의미가 되겠지만 어떤 공동의 코드를 갖다 소유할 수 있다. 네, 개발 코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우리가 져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P에서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지속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네, 테스트 주도, 테스트 드라이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속적인, 그러죠?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XP에서 꼭 지켜야 될 하나의 실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XP에서는 계속 이야기지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여러 이제 개발 팀원 간에, 그러죠? 한 팀, 원팀이 돼야 됩니다. 전체 팀, 여기서는 홀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공동의 책임, 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과 반드시 책임이 있고, 저걸 갖다가 우리가 역할에 맞게끔 전체 어떤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속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어떠한 시스템이 아까 개발이 됐으면은, 그러죠? 그 이전에 어떠한 모듈들을 계속 추가시켜야 되겠죠? 네. 모듈 단위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나중에 하나 통합을 해서 전체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자, 이런 어떤 방법, 바로 XP에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리팩토링. 네. 자, 리팩토링이라는 용어도 이거 출제가 한번 됐던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자, 이건 바로 이제 무엇이냐면은, 소프트웨어는 이제 구현 단계입니다. 어떤 코드를 갖다가 개발하고자 하는데, 네? 그 기능 자체는 그대로 둡니다. 네. 그렇지만 복잡하고 중복되는 코드들을 갖다가 다 걸러내는, 그러죠? 그런 일련의 작업을 우리는 바로 리팩토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만 if문이다. 네. if문 어떤 조건문인데 if문이 계속 이게 여러 번 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과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간단히 스위치 케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죠? 네, 스위치 케이스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내가 처리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다중 if문을 갖다가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능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네, 이 기능이나 이 기능은 똑같은데 어떤 중복되는 코드를 갖다가 단순하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수정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리팩토링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그러죠?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거나 복잡하게 단순화시키거나, 그러죠?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떠한 코딩 기술을 우리 리팩토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XP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리팩토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소규모 릴리즈. 네. 아까 한 인터레이션에서, 그리고 한 주기 안에서 자, 릴리즈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제품이 너무 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릴리즈 기간을 짧게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제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능을 갖다가 계속 추가해가면서 바로 요구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반영시키는, 자, 그런 어떤 개념이 소규모 릴리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떠한 애자일 방법론 중에 하나가 스크럼이라고 하는 그런 또 모형이 있습니다. 자, 스크럼은 바로 아까 XP는 고객 위주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스크럼은 바로 개발팀 중심입니다. 그렇죠? 팀원의 어떤 팀워크를 통해 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또 개발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스크럼 방식이다. 자, 개발팀이 중심이 돼서 또 짧은 주기. 자, 여기서 짧은 주기, 스크럼에서는 그런 주기를 갖다가 또 스프린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터레이션이 아니고 짧은 주기, 스프린트를 갖다가 반복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는 그런 방법, 그게 바로 스크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럼을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팀원들이 필요한데요. 스크럼팀은 자세한 건 바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품 책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럼 마스터가 있고요. 개발팀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스크럼 팀들이 이제 각각 역할을 가지고 수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개발하는 어떤 일련의 그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들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목록표로 쭉 만들게 되는데, 저게 바로 제품 백로그입니다. 네, 이것도 보충 설명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의 파는 요구사항들 갖다 쭉 기록을 한 목록표가 바로 제품 백로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각각의 이제 팀원들이, 그러죠? 자기가 맡아서 무엇인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저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이제 타스크라고 표현합니다. 타스크란 백로그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서 백로그를 찾아내고 그 백로그를 갖다가 각자 어떤 팀원들한테, 개발자한테 할당을 해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만약 A라는 사람은 야, 너 이거 1번, 그러죠? 스토리, 그죠? 백로그를 처리해라. B, 너는 2번 백로그를 처리해라. 자, 이런 식으로 타스크들을 갖다가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데요. 네, 저게 바로 스프린트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계획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그다음 실제적으로
어떤 일정한 주기 안에 갖다가 개발을 하는 것이죠. 네. 자, 개발을 하면서 여기서는 계속 팀원들을 갖다가 확인하게 돼요. 팀원의 역할들을.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일일 스크럼 회의를 갖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해서 바로 내가 이제 오늘 얼만큼 일을 진행을 했느냐, 그걸 확인하게 되는 차트, 번다운 차트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 작업 현황표를 보면서 그날 스크럼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스프린트가 이제 모든 어떤 스프린트 끝나게 되면은, 그러죠? 완료한 후에는 또 두 가지의 바로 검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스프린트 검토 회의, 그다음 스프린트 회고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도 있었느냐, 다 확인하게 되는 자, 이러한 어떤 개발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크럼 팀에는 세 가지 어떠한 역할로 이렇게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개발팀이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제품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갖다가 작성하는 그런 하나의 주체가 있어요. 저게 바로 제품 책임자라고 하고 있어요. 프로덕트 오피서. 그러죠? PO입니다. 제품에 대한 백로그. 자, 백로그라는 것은 사용자 요구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그런 요구사항 중에서 어떤 걸 갖다 먼저 처리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갖다 지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가진 것이 바로 제품 책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크럼 마스터. 실제적으로 스크럼 마스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이런 일련의 그 과정. 그러죠? 네. 계속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의 어떤 가이드. 그러죠? 네. 가이드 역할도 또 진행을 하고요. 또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된다. 장애 요소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스크럼 마스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개발팀이 있습니다. 개발팀. 네. 자, 팀은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를 제외한, 그러죠? 디자이너라든지 테스터라든지 자, 그런 어떤 팀원들을 개발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각각의 스크럼 개발의 어떤 구성 요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품 백로그 이야기를 했죠? 네. 제품 백로그라는 것은 바로 제품이 어떠한 제공을 해야 될 모든 요구사항, 그러죠? 요구사항들을 갖다가 목록화 시킨 겁니다.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열해 둔 거. 자, 이런 목록을 제품 백로그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제품 백로그를 갖다가 스프린트 계획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요한 어떠한 그런 이제 스토리라든지 요구사항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각각 개발자한테 할당을 하는데 제가 스프린트 계획회의라고 그랬죠. 자, 제품 백로그 중에서 해당 스프린트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의 단기 일정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사용자 스토리를 갖다가 사용 스토리 이것도 요구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할 어떤 작업으로 분할을 해서 개발자별로 작업을 목록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스프린트 이제 백로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프린트라는 얘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작업 진행 하나의 그 주기를 스프린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프린트 이제 계획회의에서는 이제 결론은 이런 식으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제품 백로그에서 여러 가지 제품 어떤 사용자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스토리를 갖다가 이제 하나 찾아내가지고 그걸 갖다 여러 개의 타스크로 일단은 분할을 하는 것이죠. 분할해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죄송합니다. 개발자한테 그걸 갖다가 할당을 하게 되죠. 사용자 관점에서 스토리지만은 개발자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처리할 어떤 작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거 갖다 이제 타스크다. 네. 이렇게 만들어내겠고요. 자, 요런 어떠한 일련의 요런 하나의 또 목록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만들어지는 것을 스프린트 백로그다. 그래서 제품 백로그에서 그러죠? 바로 스프린트 백로그로 이렇게 변환시키고 이렇게 할당시켜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스프린트 계획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계획회의에서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각 사용자별로 또 개발자별로 네, 개발자에게 작업 할당된다고 그랬으니까 개발자별로 그럼 이 친구가 어떠한 이 작업들을 갖다 진행하고 있느냐 작업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또 관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죠.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러죠? 그다음 진행 중인 일, 그다음에 완료된 일, 네, 작업 이렇게 분할합니다. 자, 지금 스토리 1 같은 경우는 4개의 어떤 타스크로 나눠져 있네요. 스토리 2 같은 경우는 3개로, 그다음 스토리 3는 또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스토리 1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보니까 3번, 4번이다. 그다음 2번은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 1번은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어떤 작업 타스크에 대한 진행 사항을 갖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팀원들과 좀 공유를 해보는 그런 어떤 일련의 이런 타스크 관리도 스프린트 회의에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저게 바로 일일 스크럼 회의예요. 그러죠. 매일 약속된 시간에 그러죠.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자, 그래서 이런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번다운 차트라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하게 돼요. 네. 자, 이게 번다운 차트의 이제 의미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70시간 동안 내가 이제 작업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날수가 되겠고, 네.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10일 만에, 그러죠? 네. 쭉 이렇게 내가 모든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지만은 내가 이제 그날 작업한 그걸 갖다 따져보는 것이죠. 그러죠? 네. 자, 지금 보니까 바로 첫날, 이만큼 작업을 했네요. 그러죠? 네. 원래는 이게, 50시간 정도, 그러죠?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바로 40시간, 남은 시간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다음날 여기도 봤을 때 이만큼이 정상인데,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스크램 회의를 통해서 살펴본 이런 번다운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그런 회의가 바로 이런 스크램 회의다. 그래서 스크램 마스터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또 빠를 수도 있고요. 또 느릴 수도 있잖아요. 네, 저걸 다 조정해주는, 그러죠?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회의가 이런 스크램 회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견된 장애 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 차트도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소멸 차트 또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영문으로는 번다운 차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스프린트 검토회의. 자, 이제 모든 어떤 스프린트 주기가 끝나가지고 제품 릴리즈 제품이 이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럼 완성된 제품이 정말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를 갖다가 사용자 참석하에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스프린트 검토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스프린트 회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프린트 주기를 갖다 되돌아보면서, 그러죠? 정말 내가 어떠한 규칙에 맞게끔 작업이 됐는지, 또 진행하면서 좋은 점, 나빴던 점, 또 문제점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스프린트 회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스크램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번 시간에서는 결국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어떤 퍼포스 모형, 프로타입, 나선형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법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자일 모형 중에, 그러죠? 그 다음 XP라든지 스크램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XP는 고객 중심이다. 스크램은 팀원 중심이다. 빠른 속도로 계속 어떤 주기별로 빨리 반복해서 개발해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자, 실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시제품을 끊임없이 제작을 하며 사이클을 반복하는 개발 방법론으로서 시제품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죠? 그 다음에 사이클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워터폴과는 대조적이다. 퍼포스 모형과는 대조적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서 기업 경영 전반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다. 고객의 변화되는 어떤 요구사항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렇죠? 능동적인 이런 개발 방법론이 무엇이냐. 처음에 와서 시제품이라 해가지고 프로타입, 이거 아닙니다. 그러죠? 네. 프로타입을 하시면 땡 틀려요. 이런 시제품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죠? 사이클을 반복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고객의 변화에 요구하는 거, 바로 뭐가 될까요? 애자일 모형이 되겠네요. 그러죠? 네. 답은 애자일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는 바로 절차보다는 사람이 중심으로, 그러죠? 사람 중심이다. 절차보다는 사람 중심이다. 또 변화에 유연하다. 신속하게 적응한다. 네. 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신속, 적응적, 경량 개발 방법론으로서 개발 기간이 짧고 또 신속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네. 짧은 주기 안에 신속하게, 네. 또 워터폴과 또 비교가 되고 있네요. 그러죠? 대비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 무엇이냐? 뭡니까? 바로 똑같죠? 네. 앞에서 문제하고 애자일입니다. 네. 애자일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